예, 오늘은 현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발표회 가는 날입니다. 여기 남산에 크레스트 72인가? 거기서 열리고요. 거기서 행사를 몇 번 하긴 했죠. 저기 1시간 20분에 걸렸어요. 이게 저 집에서 좀 가깝다고 조금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괜히 일찍 나왔나? 늦게 나왔나? 저 7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팰리세이드에 처음 들어가는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마침 딱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다음 주부터 돌리는데, 딱 그 돌리는 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발표를 하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현대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 또 트렌드가 살짝 바뀌고 있어서, 어쨌든 요즘에는 그 환경이 확실히 기술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 전기차가 요즘에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비스무리하게 가고, 또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따로 단독으로 동력 구동이 안 됐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또 아우디나 푸조는 그냥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또 하이브리드처럼 또 잠깐은 구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다 보니까 현대도 이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처음 탑재가 되는데, 요즘에 그 현대차는 뭘 하기 전에 자기들 기술 발표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더 따로 이렇게 기술 발표를 꼭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은 뭐 하는 곳이지? 여기 국립극장이 되게 예쁩니다. 국립극장이 볼만하죠. 어쨌든 이 아반떼를 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차가 힘든 거보다 왜 그런 거 있죠? 한상기요. 기자님이시죠? 예. 저희 주차장 기사님들 여기 협소해서 A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쪽이 어디예요? 바로 아래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요? 네. 여기 주차 있지 않나? 주차 자리 있잖아요. 여기 근데 저희가 임직원분들이 여기 직원분들이 지금 계속 오셔가지고 그래요? 하셔서 예. 넓은 데 여기서 행사해갖고 여기서 여기에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주차를 못한 것도 처음이네. A? 어디야? 오늘 현대 행사 왔는데요. 네? 현대 행사 왔는데요. 여기가 아무 데나 되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구나. 닫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건너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 주차를 하네. 뭐 얘기다 말았지? 아무 데나 되면 돼요? 행사 참여로 오셨나요? 예. 옆쪽에 혹시 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저 같은 차가 딱 되면 좋아요. 왜냐면 이 차가 얇거든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 얘기다 말았지? 네, 저기 위쪽에 계단으로 쭉 타고 올라가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크레스트 72. 이런 날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앞에 자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서 안내로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이시죠? 예. 네, 소속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토프레스 한상기요. 네, 뒤표 뒤쪽에서 QR코드로 정보 확인 가능하시고요. 엠바고는 17일 오전 8시. 한상기요. 네. 했어요. 혹시 주차권 드리겠습니다. 네, 엠바고는 17일 오전 8시 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 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파워트레인 그 엔진 말씀. 엔진도. 근데 오늘은 다 2.5 하이브리드 엔진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세그먼트를 아주 경소형부터 고성능까지 다 적용할 거다. 그러면은 엔진도 거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이제 앞으로 쭉 개발이 될 건가요? 저희가 아까 자료에는 기존에 저희가 1.0 GDI 그리고 1.0 터보 GDI 그리고 2.0 GDI 세 개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꾸려서 하이브리드를 이제 꾸려놨었어요. 차량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을 해갖고 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베리에이션을 좀 더 늘려갖고 차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엔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5 터보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1.6 터보도 유지가 될 거고 나머지 엔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에 나중에 이제 발표할 또 기회가 될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기존 육속 레이아웃을 비슷하게 채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부품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합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토크가 크면은 이 접합했다 떨어졌다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제 개선 설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설계를 좀 이제 타이트하고 이제 탑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고 뭐 보강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열 처리 보강이라든지 재질적인 보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그게 아유, 자, 민범아, 고기 살 걸로 이거 퉁치자. 야 꺼내봐, 야 꺼내봐. 마음에 드냐? 꺼내봐.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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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게 오리지널. 그렇죠. 이게 뒷구야 돼요, 이거. 이제 관세도 비싸졌는데. 야, 안필드에서 사는 게 레알이지. 안 그냐? 안필드에서 사는 게 레알이지. 저도 언젠가 가겠습니다. 그러게. 예, 집에 갑니다. 시동이 안 걸리려고 그래. 어쨌든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네요. 애매하게 남았어. 이것도 이거 할인권 넣어야 되지. 여기는 좌회전하는 신호가 없네요. 좌회전 하라고 하는데 신호가 없네. 어쨌든 유예된 차들이 더 많던데 아까 보니까 박시장님도 유예되고 뭔가 억울해. 그 박시장님 그거 안 좋네요. 물티슈 이럴 때 줘야 되는데 제가 주차만 저 위에 있어도 주는 건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운전을 하면은 에어컨을 켜야 되겠어요. 너무 떨어요, 진짜. 어쨌든 이렇게 단독으로 이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들으면서 본 느낌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도 풀 하이브리드도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대략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되게 완전히 새로 선보이는 신기술은 눈에 띄는 신기술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그 장점들을 이렇게 좀 다 잘 이렇게 취합을 해서 모아놓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단 발표는 2.5 하이브리드 터보잖아요. 근데 차후에 다른 엔진도 조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발표 보니까 그 레인지가 100마력대에서 300마력대까지 있으니까 한 1.6 뭐 자연흡기나
뭐 터보나 또 조합을 해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단은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팰리세이드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엔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딱 2.5 터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엔진도 있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2.5 터보만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팰리세이드에 우선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차후에 AWD 버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AWD 버전은 왜 또 추워, 흔히 하는 앞바퀴 굴림 방식 같은 경우에 뒤에 전기 모터 추가로 달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요타 E4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바퀴 굴림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앞에다가 전기 모터 해서 사륜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발표 보면서 드는 의문점이, 보통 저런 파워트레인을 개발을 하려면 보통 한 4, 5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4년 전에 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4년 전이면은 뭐 현대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내연기관은 신규로 개발 안 해. 다 우린 전기차야.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개발을 한 거면은 안 한다고 했지만 시작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개발을 되게 빨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주춤하니까 하이브리드를 빨리 개발을 해야 돼 해서 굉장히 빨리 개발을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신규 파워트레인이 개발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속력 뭐 등등 해서. 근데 그 기존의 2.5와 비교하면은 연비가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인데 연비 같은 경우는 그냥 2.5 기름차에 비하면은 40%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비에 가장 좀 더 초점이 맞춰지긴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도 이제 바로 그 윗단계의 시스템의 장점을 취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단독으로 동력도 잠깐이지만 되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뭐 그랑콜레스처럼 EV 모드로 주로 가고, 그래서 지금 현대가 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또 전기차처럼 스테이 모드도 되고 그렇습니다. V2L도 되고. 그래서 당연히 뭐 전기차나 플러그인,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기본적인 전장품 있잖아요. 을 튼 상태에서 배터리가 잔량이 80인가 90 남았을 때 그 대기 시간이 스테이 모드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겠지만 꽤 오래 가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이렇게 차박을 할 정도는 아니죠. 1시간이면.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보통 기름차들은 ISG 온오프로 시동이 꺼지면은 에어컨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 에어컨이 약해지진 않는데요. 대신에 히터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히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겨울철에 만약에 히터를 틀면은 보통 이제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되게 춥다, 만약에 영하 한 10도다 그러면 차 세우면은요, 그거 한 10분, 20분이면 엔진이 완전히 식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히터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엔진 열로 히터를 나오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아마 겨울철에 히터는 뭐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 시스템이 하이브리드로는 드물게 V2L도 되는데, 왜 그 전기차의 V2L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게,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차의 V2L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데 대신에 이거는 저 ICCU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구조는 좀 더 단순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ICCU가 없으니까 저 고장은 덜 나겠네요. 그래서 뭐 왜 아까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돌릴 수가 있고. 저 다음 주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하는데 그런 것도 해봐야 되나? 어쨌든 제가 아까 올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현대는 어떤 새 기술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기술 소개.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전보다 개발한 기술 이런 거에 좀 더 자신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밸류를 높이는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 이런 것도 원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그 개발자들 이제 얼굴 또 쫙 걸어놨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고요. 아까 그 절개도를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그 외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부피가 좀 작아졌더라고요.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시해 놓은 거는 이제 니로 걸 갖다 놨는데 니로는 이렇게 세로 연호 길쭉한데 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직사각형이면서도 조금 더 좀 컴팩트하고 그래요. 참고로 변속기는 여전히 6단을 사용을 하고요. 왜 그 6단 변속기를 계속 고수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모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6단이든 8단이든 그게 그렇게 아주 차이는 없다. 그래서 그냥 6단을 계속 근데 6단이 같은 기어가 6개이긴 한데 개선을 좀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ASC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도 안쪽에서 개선을 많이 해서 그 변속기 자체만 해도 이게 효율이 좋아지고 크기도 좀 작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거 보면은 그 파워트레인 그 자체가 거의 이제 완전히 새로 개발을 하지 않았나. 특히 추가되는 새 모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AWD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구동만 하는 그런 거에 좀 그쳤는데 지금은 그 모터를 이용을 해서 주행할 때 그런 제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차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승차감 개선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WD의 경우에는 앞뒤 모터가 이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뭐 특정 상황에서 앞에 모터는 가속을 하고 뒤에 모터는 감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앞뒤가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제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얼마나 그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잘 못 보던 것 같아서 왠지 그거 저 SUV에 하면은 좀 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다음 주에 상하이 모터쇼 가는데 다음 주 상하이 모터쇼 제가 20일, 24일에 가거든요. 딱 그때 그 기아 EV4 시승회가 한대네요. 보통은 그렇게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면은 이제 그때 보통 기자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간에는 시승회를 잘 안 하는데 딱 그때 EV4 시승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고객 인도 시기가 임박해서 어쩔 수가 없대요. 어쨌든 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중국에 가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거의 한 6년, 7년 만에 중국에 가는 거죠. 중국 면허증은 뭐 당연히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졌겠죠. 실제로도 없어졌어요. 아, 그거 어디 갔지? 어쨌든 그 기간이 만료된 거 있잖아요. 그거 있을 건데 없어요. 어디 갔지? 저기 탈탈 털어봤는데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찾아볼 곳은 하긴 뭐 그게 있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건데 저 아이오닉 6에서 물건 담아둔 거 있잖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왜 가냐면은 원래는 딱히 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커에서 또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지커에서 메일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숙박이랑 항공편 예약을 해줄 테니까 여권 4번을 보내라. 뭐 뜬금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말로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스팸이야?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 한국 기자들 인플루언서들 갔다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딱히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 숙박이랑 항공편도 안 돼요. 그냥 이건 각자 알아서. 근데 그 이제 해주는 것 중에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었던 게 하나는 모터쇼 내에 한국어 가이드. 사실 이건 뭐 안 해도 상관없죠. 가이드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면허증을 중국 면허로 바꾸는데 도와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필기 봐야 되잖아요, 한국 면허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궁금해갖고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궁금해갖고 저기 메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만 필기시험 안 봐도 된대요. 필기시험 안 봐도 그 변환이 된대요. 그래서 또 나중에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근데 그게 법이 최근에 바뀌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좀 말이 몇 번 바뀌었어요. 어쨌든 맨 처음에는 갖고 있는 중국 비자 잔여기간만큼 임시 운전면허증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임시 운전면허증의 기간이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뭐 10년짜리가 낫지,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뭐 3개월짜리 이랬는데 임시운전면허증에서 근데 10년짜리 비자를 어떻게 받나 해서 저 중국 그 비자 여행사 있잖아요.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랬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국가에 그 필요한 인재 10년짜리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 수상자 뭐 그 정도는 돼야지 10년짜리 비자가 나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노벨 박물관은 가봤는데 제가 노벨 자석도 있고 심지어 제가 노벨 만찬도 먹어봤는데 안 되나? 근데 어쨌든 보통 중국 비자는 보통 이제 1년이고 그런데 그러면 뭐 굳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어쨌든 지금 무비자로 한 달 입국이잖아요. 받을 필요가. 근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다시 알아보고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차량 관리소 뭐 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냥 전환이 임시 운전면허증은 그냥 1년짜리가 나오고 대신에 그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만 운전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승차는 안 되고 아마 렌터카만 운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번에 따로 시승을 하는 건 아니어서 상관없는데 가면은 1년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이 바뀌었구나. 원래는 무조건 필기를 봐야 되잖아요. 필기를 봐서 통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식 운전면허증이 나오는데 지금 뭔가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무비자도 그렇고 중국이 약간 허들을 조금 낮춘 것 같아요. 1년짜리 임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렌터카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그냥 2박 3일 그게 이제 지금 좀 애매한 게 2박 3일 가긴 가는데 22일 날 상하이에서 홍차오 공항에서 한 뭐 12시에서 3시 사이에 만나서 이제 다 같이 간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저는 24일 날 저녁에 오는데 그러면 22일 날 오후 늦게 빌리면은 실제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별로 안 되고 왜냐면 23일 날에는 상하이 모터쇼니까 거기에 이제 하루 종일 있고 그러면 괜히 차만 빌려서 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매해. 그래서 잘 알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지커 이게 도움 안 받아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뭐 약간 힘들긴 해도 거기서 뭐 왜 그런 거 있죠. 주습 등기 그거만 있으면은 내가 그냥 혼자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가서 미리 해볼까 혼자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지커 여기 담당자가 뭐 지금 자기가 이제 주소 등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호텔 뭐 예약한 호텔 뭐 다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뭐 중국말 조금만 하면은 그냥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데리고 가면은 뭐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가는 상하이는 그 지커 뭐 국제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 모터쇼 그 프레스카드 있잖아요. 그걸 받는 게 좀 되게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안 간 지가 오래돼서 거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좀 되게 그 프레스카드 받는 거는 빡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몇 번 안 가본 사람 또는 상하이부터 처음 가본 기자들은 좀 처음에 당황하죠. 왜냐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J2 비자를 보내라고 해요. J2 비자. J2 비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취재 비자거든요. 취재 비자.
그래서 그 취재비자가 또 가격도 비싸고 받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받고 나면은 뭐 입국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어쨌든 근데 중국 모터쇼가 되게 희한한 게, 베이징 모터쇼는 원래 그런 걸 잘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상하이 모터쇼는 옛날에도 한 15년 전에도 상하이 모터쇼만 유독 그 J2 비자를 요구를 해서 좀 곤란했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어쨌든 J2 비자가 없어도 그냥 대략 넘어가고, 그러고 막상 현장에 가서 현장 등록도 되고 그랬거든요, 하루짜리.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현장 가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지커가 보내준 초청장이 있어요. 그 초청장과 J2 비자가 두 개를 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커가 보내준 초청장 그리고 J2 비자 넣는 자리에는 명함을 넣었더만 당연히 이제 캔슬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한번 비벼보는 걸로 되겠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안 되면 그냥 운전이나 하다 오는 거고. 사실 뭐 저는 그냥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운전이나 하면 되지, 렌트카로. 그래서 과연 이번,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중국에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변했을까, 분위기가. 진짜 중국 면허 아까워 죽겠네 진짜. 중국 면허가, 면허를 취득하고서 첫 갱신이 6년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6년 있다가 갱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널널하잖아요. 뭐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제가 2014년에 중국 면허를 땄어요. 허페이에서 따서 이제 뭐 6년 있다 하면 되겠지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2014년에서 6년 뒤면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가 2020년부터였잖아요. 그 봄에, 초겨울에, 아니 늦겨울에.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면허 갱신 기간을 1년을 이제 유예를 준 걸로 제가 아는데, 뭐 1년 뒤에도 갈 수가 못 가잖아 사실. 그거 가면 갔지만 굉장히 좀 빡빡했죠. 그래서 뭐 굳이 가냐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뭐 없어졌겠죠. 혹시 뭐 그렇진 않을까요? 가서 나 이거 코로나 때 갱신을 못했다, 뭐 혹시 안 되냐? 안 되나? 전 처음에 지커가 그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래 필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큰 회사가 얘기를 하면은 되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또는 돈으로 사나? 다음 주에 에스컬레이드 발표회 한다고 합니다, 광명에서. 한국 GM으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발표하는 행사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도 단체로 가는데, 그 J2 비자 때문에 프레스카드 어떻게 왔냐 막 이렇게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현장에 갔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1일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어이없게 거기서 집에 가는데 세상에 배터리가 없네. 액션기 배터리가. 참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려고 했던 동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중국 면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 그러면은 최대한 또 돈을 안 쓰면서 가야 되잖아요. 저기 스톡홀름 영국 왔다 갔다 해서 돈을 많이 써갖고 이제 당분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모른다, 마일리지가 있나 한번 딱 보니까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어요, 티켓이. 이야, 21일, 24만 있어요. 딱 뭐 20일, 25도 없고, 원래는 간만에 가니까 한 3박 4일, 4박 5일 있으려고 했는데 20일, 25밖에 없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갈 때는 비즈니스, 올 때는 이코노미. 딱 그거만 있더라고요, 그거만. 그래서 아시죠? 아시아나 마일리지 있을 때 써야지. 이거라도 쓰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텔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적어도 호텔비는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원래 모토쇼 기간이면은 그쪽에 근처에
호텔비도 오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호텔비가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쇼장에서 걸어서 한 3km 떨어진 데를 잡았는데 5만원짜리 6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기본방이고, 그 중국 모터쇼가 중국이 희한하게 그 호텔들 보면은 그러니까 엔트리 트림 있잖아요. 그거는 깡통방, 이거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가끔 가다가 창문이 없음이라고 있는 호텔이 좀 있긴 한데, 중국은 좀 의외로 호텔 그 깡통방 중에 창문이 없음이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 좀 올리다 보니까 10,000원 더 비싼 6만원짜리로 끊었습니다. 3박. 뭐야, 차를 왜 여기다 세워. 참 진짜. 그래서 제가 20일 날 오후에 도착하니까 22일 날 오전에 가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한번 운전면 한번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빨리 받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렌터카 일단 예약은 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그 지커 직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만 대략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3시에 만나기 라고 하는데, 근데 가능한 12시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니 3시에 만나기로 하는데 12시부터 오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12시부터 대기하란 말인가? 뭐 그래서 아니면 먼저 오는 대로 선착순 뭐 이런 건가? 근데 그 면허 교환하는 곳 있잖아요. 그게 상하이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홍차오 공항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중국에 가게 됐고요. 그 오랜만에 가는데 딱 3박 4일, 그 중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건 2박 3일밖에 없어서 뭔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게 비행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일리지. 그죠. 그냥 내 돈으로 끊으려면 그것도 한 30몇만 원 되는데 싼 것도 있어요. 경유하면은 막 10몇만 원. 아침에 행사가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거기서 2시간을 있다 와서 집에 지금 거의 다 왔는데도 12시밖에 안 됐네요. 야, 집에 가서 아점 먹어야 되겠네. 오늘은 핑거푸드 이렇게 쭉 세워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주먹밥 하나 먹어봤는데 뭐 빡빡해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제 그 무쏘 EV 점심도 한정식이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은요 꼭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실수로 가는 일이 없게 기억을 잘 해놔야죠. 어쨌든 오늘 발표한 현대 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드물게 또 엠바고가 열흘 뒤에, 원래는 내일이었는데 갑자기 엠바고가 바뀌었어요. 현대차 행사 중에 엠바고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엠바고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일로. 어쨌든 오늘 같은 행사는요 아반떼로 충전용으로 왔다 갔다 하기 적당한 거리가 아닌가. 이거보다 더 길면은 힘들고요. 다른 거보다 목이 아파요. 목이. 이렇게 옛날 차가 요즘 차와 다른 게 똑같이 운전해도요 목이 되게 아픕니다. 이게 뭐 걸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밖에 있는 그런 뭐 매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 들어오는구나. 요즘 차는 게 걸러주잖아요. 이 차는 걸러주는 게 없어서 이게 뭐 이렇게 운전이 힘든 거를 떠나서 서울에서 조금 운전하잖아요. 그럼 목이 아파요. 목이 칼칼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또 기름을 넣었거든요. 신선한 2025년식 기름도 가득 넣고 배터리 충전도 해야 돼서 다음에는 그 인제 같은 조금 장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퇴근 운전 끝입니다.